네, 반갑습니다. 건설안전 강의하는 김정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 이미 이제 132회 시험을 보셨고, 그렇죠? 보신 분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3회 대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이제 개강일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132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3회 이제 첫날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90일 남았네요. 벌써 3개월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할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겁니다. 제가 항상 그 뭐 첫 강의 때나 문제풀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첫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시작해서 정규반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때는 그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을 되게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강의는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첫날하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중간에는 뭐 불가피하게 그거 하시다면 안 나오셔도 된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무조건 나오셔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제가 이제 첫날은 오늘 이제 강의 계획하고 우리 건설안전기술사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규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90일 동안 저랑 같이 하면서 거의 매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내용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뭐 133회부터 시작해서 또 이거 역시 여러분이 현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이긴 하지만 현업하고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업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답안에 활용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제 132회 이제 출제가 됐죠. 시험을 보셨죠? 다음 주 28일 날 이제 발표가 있는 132회 시험에 대한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32회의 어떤 특징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동영상을 들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이제 학원에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일부 이제 시험 문제 풀이하면서 건설안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한 부분을 다시 이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3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마지막 건축토목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정규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그렇죠? 건설기술진흥법을 포함한 건설안전관련법까지 했을 때 법만 5주차입니다. 전체 10주차 중에 5주차를 산업안전보건법부터 할애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합격 전략도 대부분이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60%가 그렇죠? 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법에 대한 개정, 작년부터죠. 개정 사항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역시 예고가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좀 체크해서 내 답안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안전관리론, 그다음에 우리가 시공과 관련된 건축,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90일 동안 이제 10주까지 하면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5월 18일까지 우리가 시험이 5월 18일 날 시험입니다. 4월 21일 날 종강을 하고 요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의 이제 어떤 특징이죠. 포커스 캠프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강의 시간은 이제 오늘처럼 9시부터 1시까지 한 3교시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받으신 교재,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에 지금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PDF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탭이나 이걸 활용해서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좋기 때문에 그거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고 PDF 강의 자료를 제가 배포를 해드립니다. 간혹 책이 이제 흑백으로 돼 있다고 이걸 칼라로 출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다 합치면 이거하고 실전만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00페이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0,000페이지? 10,000페이지는 안 되려나? 한 최소 한 6,000~7,000페이지 이상은 됩니다. 제 이 자료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제 자료가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내가 실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자료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출력해서 본다는 거는 거의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PC나 여기에 다 깔아놓고 그렇죠? 예전과 달리 이제 PDF도 다 찾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답안에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규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전반 강의는 자 오늘은 이제 첫 도전자를 위한 답안 작성 요령에서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시험을 보신 분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내가 시험 본 복귀 답안을 보면서 내가 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가짐과 내가 답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음 주 실전 문제를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물론 문제풀이도 뭐 문제풀이는 그 다음 날 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여기에 실전 문제 할 문제를 한번 공부하셔서 오셔서 실제 저와 함께 90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6시 반까지 즉 90분 테스트를 합니다. 단답형 한 교시, 그 다음에 서술형 한 교시. 그래서 2교시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몇 교시죠? 그렇죠? 4교시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4교시 중에 2교시를 매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보통 문제풀이가 6시 반에서 한 7시 정도까지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반 실전반을 저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매주 내드리는 그 자료로 우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중에 하나가 고득점 기출문제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문사에서 출간을 한 책이고요. 이거는 실제 합격자 답안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거의 대부분 실전 문제에 있어서는 합격자 답안이나 나름 고득점 답안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반 역시 총 이제 10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정규반 실전반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면 16시 뭐 30분 있지만 거의 7시면 10시간을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일요일 날 아침부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되고 또 저녁 늦게 들어가십니다. 하루 종일 이제 저랑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실전반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전반을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래서 실전반은 쓰는 거죠. 그렇죠?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합격하려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나요? 정규반을 먼저 해야 되나요? 실전반을 먼저 해야 되나요? 물론 다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게 내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실전반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반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죠. 나는 공부가 안 돼 있고 건설 안전 분야를 처음 하기 때문에 나는 답안도 못 쓴다. 근데 어떻게 내가 실전반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또 얘기하면 어떤 반? 실전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듣고 정규반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랑 계속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랑 마주칠 때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죠, 사실은. 그래서 실전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실전반을 일요일 날 하루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뭐 책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들이 보시면 제가 PDF로 제가 다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눠진 책하고 제가 또 강의자라고 매 회마다 거의 변경이 조금씩 됩니다. 전체 틀은 이제 똑같지만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매번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이 여러분들이한테 특히 이제 시험 보신 분한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기가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법 개정이 되고 또 이슈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혼자 하면서 이걸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오신 만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여기 이제 고득점 기출 문제는 합격자 답안을 모아놓은 답안인데 이것도 이제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제 2번 개정이 됐는데 왜 개정이 돼야 되죠? 작년에 합격자 답안하고 올해 합격자 답안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문제가 나오면 작년 법하고 올해 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때 합격자 답안을 올해 이번 시험에 또 다음 시험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뭐 전체적인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한 합격자 답안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분이 공부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뭐 나오신 분들은 뭐 이제 계속 많이 들으셔서 그렇죠. 원래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죠. 한 번 듣고 2번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듣고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 안전, 특히 안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고 이 특히 건설 분야에서 안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이나 품질보다 앞서서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따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최근에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최근 어떤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이슈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합니다. 또는 내가 하는 업무에 이 안전 분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많은 회사들이 안전 분야 자격증이 없으면 어떤 승진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직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회사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쪽 특히 이제 우리 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현장 소장에 대한 부분, 현장 대리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안전 자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의무하다시피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도 최근 안전 분야에 대한 부서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강화가 됐죠. 실제 이제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제 이제 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직, 퇴직,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과연 내가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기술자들이죠. 특히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이직이나 퇴직 후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 분야는 신경도 안 썼죠. 그죠? 뭐 이제 토목이나 건축 쪽에 어떤 감리원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개인적인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퇴직과 은퇴를 앞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내 평생 토목을 했는데, 내 평생 건축을 했는데, 이제 지겹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요. 요즘에는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한번 하자. 퇴직하고 나는 이제 안전을 좀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자격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도 기술사지만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는 더더욱이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몇천 명이 됩니다. 요즘에. 몇천 명. 그래서 바로 내일이죠. 내일이 산업안전 지도사 시험 신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맘때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술사 공부하면서 산업안전 지도사를 신청을 해서 시험을 같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상당수가 지금 시험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따신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지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이제 기술사 합격하고 그렇죠? 같이 스타디에서 지도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내일 이제 지도사 시험이시니까 어차피 그 신청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신청을 하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 근데 지도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보고 그렇죠? 3월 30일 시험인가요? 30일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과 이직과 은퇴의 고민 중에 이제 안전 쪽에 업무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타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안전입니다. 보통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가장 쉽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자, 토목은 토목 시공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이제 용역사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으면 이제 토목은 각 전문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토지 및 기초라든지 또 이제 건축 같은 건축사도 있죠. 그런 부분을 나름 이제 하시고 이제 추가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안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 여기도 이제 한 상당수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재 정부와 기업들이나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32회 시험 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죠? 시험 보는 바로 전날까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1월 27일, 그렇죠?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렇죠? 작년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가지고 시험 보는 마지막, 그렇죠? 금요일까지 언급이 됐다. 어디서? 국회에서. 그렇죠? 정부와 국회에서 됐다. 어떻게 됐나요?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사고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27일 날 이날이 시험일이었습니다. 시험일. 그렇죠? 시험일. 그래서 시험 전에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안전은. 그런데 토목하고 타기술사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라든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안에 어떻게 썼어야 되나요? 이번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가 됐으면 유예된 사항을 답안에 써줘야 될 거고요. 지금처럼 유예가 안 됐으니까 안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험 마지막 날까지 그렇죠?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전날까지. 그렇죠? 문제는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고용 확대, 그렇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그러니까 책을 내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83만 개인가요? 제가 듣기는 83만 개 업체라고 합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5인 이사 사업장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구축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자, 즉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 또는 초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10개 사업장을 묶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나름 이제 안전 분야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기숙사 시험이 또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숙사 시험 이제 특징을 이제 앞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숙사 시험 보는 이유 중에 앞에서 한 이유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험자를 보시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은 산업안전은 이제 산업안전 그 지도사는 직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기술사는 건설 분야의 어떤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야지 보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사를 따고 몇 년 아니면 건설 직종의 기준 이상이죠. 지금 9년인가요? 만약에 기사가 없으면. 그래서 건설 전 분야의 종사자들, 그렇죠? 경력이 수반이 되는 종사자들이 이제 보는 시험이다. 그런 자격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1개 이상 기술자를 취득한 분들이 시험을 보는 자격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 기술사를 안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학원의 어떤 분포를 보면 이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도 이제 기술사 안전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또 절반 정도는 기술사를 어떻게 보면 자격증의 첫 번째 기사를 제외한 기술사의 첫 번째 도전을 건설안전 분야로 선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목이 토목시공을 공부를 안 하고 안전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건축 토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기 분야라든지 기계 설비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출제 범위는 기본적이 이제 제가 강의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토목 건축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이 실제 출제 범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실제 출제 범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목이면 토목 분야만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토목 기술과 관련된. 건축은 건축 분야. 근데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도 해야 되고요. 건축도 해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시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또 상당수가 혼자 공부하시다가 오셔서 합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보통 보시면 토목시공이나 건축시공 기술사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웬만한 의지나 방법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오셨으면 학원에 어떤 나온 거에 대한 막말로 본전을 뽑으셔야죠. 그 본전이 뭔가요? 합격해야지 본전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그 다음은 뭐죠? 이거를 활용한 부분들이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오면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숙 방향은 이러한 것처럼 되게 폭넓습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그래서 깊게보다는 폭넓게 공부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에 몰입이 돼서 몰두가 돼서 그것만 파헤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폭넓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응시 인원은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 기술사 중에 거의 가장 많은 시험을 보는 종목이 이제 건설 안전 분야가 됐다. 물론 이제 요즘에 소방 기술사인가요? 소방 기술사도 이제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설 안전 분야가 이제 시험에 거의 이제 가장 많은 시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 시험 보시는 분이 이제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신청자는 한 1,300명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응시자가 거의 이제 1,000명대가 넘어가는 가장 많은 시험 중에 하나다. 그 전에 이제 건축, 토목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전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격 활용성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전 분야 또 내가 하고 있는 현업에서의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건설 안전 기술사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 보통 이제 기술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법입니다. 법.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인문사회 계열이나 그렇죠? 이쪽은 법이나 이런 거와 이제 좀 친밀하고 한데 우리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관심이 많은데 법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관에 계신 분들은 좀 오히려 이제 반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법에 대해서 되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한 부분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법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학원 오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출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뭘 출력하냐면 돌아가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도 출력을 하고 하시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지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력을 합니다. 아니면 서점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거나 합니다. 그렇죠?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법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 관련된 법. 또 특히 사회적인 이슈나 법의 개정 사항이나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작거나 이제 시험에 충실한 분들은 그러한 요령,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많이 접해 보면 시험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화되신 분들, 시험에 특화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단기에 따신 분이 제가 몇 개월이라 했죠? 45일 만에 따신 분도 있습니다. 45일 만에. 그렇죠? 또 길게는 한 10년 공부하시다가 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은 이제 요령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현장과 법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는 뭐죠? 경험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경험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 우리 이제 뭐 최소가 이제 졸업하고 4년 경력이니까요, 그렇죠? 4년 이상에서 여기에 5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경력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사 시험은 기사 시험하고 틀려서. 근데 대부분 처음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공부하죠? 내 경험은 무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책에 있는 것만 본다라는 얘기죠. 책에 있는 것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술사 시험은 경험이 몇 프로? 50% 차지합니다. 50%. 관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현장 경험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이 몇 문제 나오죠? 50% 이상이 거의 7, 80%가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업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법을 몰라서 시공 현장에만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현장 경험을, 즉 법을 바탕으로 선별적인 법이죠. 그걸 바탕으로 현장 내용을 답안에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50%의 기술사의 공부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자, 특히 이제 안전은 우리 재해 종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 위험. 그렇죠? 이거는 어느 현장, 어디나 거의 같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내용이 실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별도로 고민을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저 양반이 요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할 시간은. 그리고 여기 온 이유가 그거를 안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안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연구할 필요는 없다. 뭘 연구한다? 답안 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자료는 제가 배포해드리고 제가 하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이다. 뭐 제가 법을 만드나요? 아니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법령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최고의 또 안전은 뭐죠? 우리 고용노동부라든지 안전보건공단에 보면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하다가 졸려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 분야의 어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셔서 건설안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최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렇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우리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시방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든지 우리 공단에서 발간하는 뭐 코사 가이드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게 이제 바로 기본적인 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여러분에게 배포를 해드린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뭐 많이 들으신 분이 있고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과연 이거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합격률이 기술사는 뭐 5%밖에 안 된다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전에 대한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몇 명이 시험을 봤나요? 500명대 시험을 봤습니다. 500명대. 지금은 몇 명이죠? 거의 1000명대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5, 6년 사이에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합격자율 보면 10%대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몇 프로인가요? 최근 5년간은 5%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5.4%, 바로 작년에는 4%대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900명 시험 봤는데 10명 합격했습니다. 10명. 근데 9명, 10명,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지라고 이제 괜히 학원 등록한 걸 후회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합격자가 0명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9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 더더욱이 보시면 1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1%대가 어떻게 됐나요? 100명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9명, 10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100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9명, 10명일 때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0명일 때 합격하시면 됩니다. 100명일 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계속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100명을 뽑을지 다음 시험에 100명을 뽑을지 내년에 100명을 뽑을지 아직까지는 모른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100명 뽑고 나서는 또 시험 보는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100명 뽑았으니까 이제 많이 뽑겠지. 보시면 자 600명에서 그렇죠? 700명 가까이 됐을 때 790명, 925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왜? 100명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뽑겠다. 근데 1%대 뽑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정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신 분도 많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11명 뽑을 때 600명대 되다가 갑자기 8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또 많이 뽑겠지라고 했다가 또 적게 뽑으니까 또 인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뽑을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24년도는 그렇죠? 점점 이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실제 안전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우리 그 안전관리자 그 배치 기준이 이제 계속 강화가 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자격이 됐다면 이제는 토목 건축하시는 분이 그렇죠?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렇죠?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법은 강화가 됐는데 그걸 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다 법을 어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토목 건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안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또 유예를 했습니다. 이게 유예가 됐죠. 2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건설 안전 분야의 종사자가 건축 토목 경력자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경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했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설안전기술사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 분야에 이슈가 됐던 게 우리 대표적인 그렇죠? 김용균법이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태안화력의 김용희식이 사망 사고를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용균법이라는 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한 20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게 김용희 씨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20년 동안 변하지 않다가 안전 사고로 인해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안전 분야나 우리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또 사회적인 대표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 사고라든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안전 분야에 대한 즉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슈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법이 새로 나온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안전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특히 기술사에 대한 출제 경향을 바꿔놓은 대표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전에 2016년도 이전에 보시면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건축 시공을 합격을 하시고 건축 시공 기술사를 합격하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시험이 안전이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때 합격하신 분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공 문제가 나왔지 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2016년도에 지금 제가 이제 개인 주관적인 구분입니다. 그렇죠? 안전 분야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로 구분을 한다면 순수 안전 분야 즉 안전하시는 분이 시험을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절반도 아닌 35%그 이하도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기술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얘기. 그전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의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최근에는 안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사에 도전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실제 없었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안전 분야 하시는 분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토목 건축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안전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아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왜? 문제 자체가 이제 안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이제 그동안 안전 전문에 대한 문제가 50% 미만이었다면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서
최근에는 7, 80%의 문제가 안전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 분야가 50%가 넘었다라면 실제 이제는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이제 건축 토목만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두 개 합쳐서 뭐 20, 30%가 출제됐습니다. 이제는 뭐죠? 10% 미만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건축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132회. 건축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토목 문제는 뭐가 나왔죠? 여굴에 대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술 분야, 토목, 건축 분야의 문제는 실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그 구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거푸집 동반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건축으로 볼 거냐, 토목으로 볼 거냐, 이러한 문제,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토목의 기술 분야에 대한 문제는 실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작년하고 올해 문제를 보시면 132회는 토목 분야 문제, 즉 여굴 문제를 제외한 토목 분야 문제는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건축 문제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77%에다가 여기 기술 공통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안전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순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몇 프로죠? 77에 16 하면 거의 90%죠. 실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9에 세 문제 나왔네요. 130회 세 문제, 네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 이 방향이 다음 방향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 그렇죠? 흐름 패턴을 보면 그렇죠. 22년, 23년, 24년, 23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126년 문제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두 문제, 세 문제. 이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26개 강의할 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시험 전에 1월 달에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붕괴 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문제의 비중이 갑자기 커졌던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때는 콘크리트 문제가 이슈가 돼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여태까지 시험은 한 2년, 그렇죠? 이번까지 3년 해체까지 시험은 실제 기술 분야보다는 안전 분야의 문제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여러분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출 문제의 출제 빈도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실전 문제, 그렇죠? 10주 동안 실전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를 8, 90%는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제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너무 쪽집게라고 그렇죠?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문제가 나왔냐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어떤 거죠? 출제자가 기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 출제 방향에 있어서 기출 문제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출 문제를 조합을 해서 출제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대부분 보면 특히 이제 위험성 평가를 워낙 이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129회는 똑같이 나왔죠. 일부 이제 토시만 좀 바뀌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129회 요번에 이제 130
이외에 출제된 게 이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비계조립 요번에 문제가 출제됐지만 이거 역시 거의 기출문제에 준해서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출제된 게 방법 실시 시기가 출제가 됐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문제풀이 할 때 132회에 기출문제에 대한 비중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막이 문제는 많이 있지만 요 띠장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막이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죠. 그렇죠? 띠장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고요. 거푸집 해체 시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푸집 해체 시기라는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푸집 문제는 매번 나왔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똑같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흑막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하 연소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소일 시멘트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다 출제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전부 기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경향이 뭐죠? 건설 관련법입니다. 건설 안전 관련법. 제가 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문제는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한 법이 출제가 되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반대로 출제자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저 구석에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출제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슈나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출제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 자체가 법 조항을 활용한 문제가 상당수가 많다. 특히 법조항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법조항.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는 법조항에 대한 부분, 즉 조항의 목차에 대한 부분을 항상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법조항에 대한 내용이나 키워드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법 개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올해 또 이런 개정이 됐습니다. 실제 130회 출제가 됐지만, 그렇죠? 뭐 항탁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법 개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제 굴착기가 출제가 됐죠. 그죠? 근데 법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계속 법 개정 사항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올해 역시 물론 132회도 법 개정 사항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133회, 134회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법이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규칙이 작년에 개정된 게 43개 항목인가요? 40개 항목인가? 이제 올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게 40개 항목입니다. 40여 개 항목이 이미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출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 안전보건규칙. 그래서 사실 이게 뻘겋게 해놓은 게 뭐죠? 여론이 읽어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포커스 캠프라든지 실전 문제 때 여러분들이 다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쓸 때 되게 민망하다고 그렇죠? 뭔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한 문제도 안 빼놓고. 여러분은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다 가르쳤어요. 책에도 있고. 네? 되게 민망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표시할 때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걸 좀 비워놔야 되나?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나왔죠. 실제 다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 저 들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한 것 중에 위험성 평가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제 도급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비계, 뭐 계절, 특히 제가 이거 경사지붕. 제가 지붕 문제는 내가 1년 때 그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죠. 예? 작년에 원래 나와야 된다 안 나왔습니다. 경사는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있죠? 건축물 관리법. 그렇죠? 건축물 관리법은 제가 해체 문제가 나오면 거의 노래 불렀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워낙 이제 뭐 많이 했고 철골 그렇죠? 뭐 다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어쌍카는 뭐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네? 이동식 크레인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쌍카 나오면 이동식 크레인 그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굴착기, 고소작업들 최근 고소작업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년째 강조하는 거. 차량용 말고 시저용을 얘기했는데 시저용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차량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관련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132회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슈가 되는 문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토목시공에도 나왔고요. 타기술사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고와 관련된 문제, 해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위험성 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난안전법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무량판 구조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사고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 작년 여름철 하천 제방에 대한 붕괴가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이 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개정이 됐나요? 화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2경인 그렇죠? 방음 터널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종 시설물의 화재에 대한 즉 방음 터널에 대한 부분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쓰신 분들은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추렸습니다. 실제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올 만하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지진에 대한 거. 네, 이것도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지진 규모 및 진도. 지진파의 종류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향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합격 수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합격 수기를 제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막막해지고 했을 때 뭘 본다? 합격 수기를 볼라. 자, 합격 전략은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 말을 가장 신뢰하나요? 합격자입니다. 그렇죠? 합격자. 실제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죠? 합격자들하고 만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아니면 합격 수기와 만나보는 겁니다. 자, 이분이 왜 합격을 했고 아니면 이분이 왜 오랫동안 합격을 못하다가 합격했는지 이 합격 수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자 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이 되겠죠. 근데 이 합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뭘 본다? 공부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구 소개로 왔는지, 뭐 어떻게 절 찾아왔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합격자들은 공통점이 있죠. 자, 어떤 책을 봤지? 또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 야, 학원 어디 다녔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책을 봤느냐고 물어보고 또 자료 한번 줘봐. 어떤 자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합격자들. 또 이 합격자 중에 단기 합격자가 있고요. 장수생도 있습니다. 제가 장수생이라면 한 어느 정도 할까요?
3년? 2년? 저 2년이라고 합니다. 단기는 저는 1년 이내, 즉 3번의 시험 안에 합격하는 게 저는 가장 맞는 시험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기술사 하면 어떻게 되죠? 막 2년 공부해야 된다. 어떤 분은 3년 공부했다. 뭐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기술사 아무것도 아니다. 3개월 만에도 합격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술사는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안 그러네?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봅니다.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왜? 너무 어렵다. 과연 너희들이 기술사 따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그런 유튜브다. 왜? 워낙 이제 물론 이제 기술사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하다? 빨리 따셔야 된다. 왜? 법이 바뀝니다. 내가 올해 못 따면 내년에 또 법이 바뀌면 내년에 바뀐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학원 안 나오시거나 이제 기존에 공부하시다가 이제 혼자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학원 안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뀐 내용을 답안에 못 쓰고 있습니다. 옛날 법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즉 132회의 답안이 133회에는 달라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그렇죠? 달라져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이동식 사다리.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동식 사다리에 132에 예를 들어 문제가 나왔다고 하고 예를 들어 134회에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달라져야 됩니다. 답안이. 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또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정책이 올해 종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안전투자혁신사업. 여러분이 이제 이번 시험에 혹시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쓰신 분이 있다라면 자신 있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책이야. 근데 어떻게 됐죠? 올해부터 그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책을 반영을 합니다. 없어진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하면 그런 거를 하나 짚지 않으면 내가 쓴 답안이 잘못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썼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없어졌어. 그러면 채점자가 만약에 그걸 아는 채점자라면 옳게 볼까요? 잘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는 의외로 많다.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굴착면 기울기. 그렇죠?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굴착면 기울기를 답안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 답안을 보면 옛날 거를 쓰신 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면 교수님이 잘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으면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얼마 만에 합격을 했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뭘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그렇죠? 여기 3개월 64.92, 126점. 그렇죠? 응시회수 1회. 이 사람은 8시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8시간 공부. 그래서 이분 답안이 제가 이제 참고하는 답안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은 벌써 126회 때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첨삭이라든지 그렇죠? 3개월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매일 무조건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학원 등록 후 한 번, 독학은 6번. 그러면 저는 한 번 시험 봤다고 그래야 되나요? 6번 봤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죠? 이게 애매합니다. 다행히 친절하게 6번 보고 한 번에 했다. 학원 등록 후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자, 여기 보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따라가기도 벅차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참여했다. 사실 벅찹니다. 그렇죠? 제가 내주면 실전 문제를 제가 13문제 플러스 6문제를 제가 매주 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 19문제를 일주일간 하기가 벅찹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도 이거를 다 하질 못한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저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부하지 말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간혹 합니다. 저도.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긴 또 제가 3개월이네요.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뭐 짧게 한 사람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이제 맞춰서 한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에 들어가셔서 건설안주 치시면 합격자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어떻게 합격했는지.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도 한번 봐야죠. 왜 오래 했는지, 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오래 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제 자료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22년, 23년 2월 달에 합격했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여기는 이제 다 풀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목 뼈대를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분은 이제 2개월 합격입니다. 2개월. 그렇죠. 2개월. 그죠? 2개월입니다. 지금 남은 게 몇 개월이죠? 3개월 남았습니다. 90일. 90. 오늘부로 90일. 그러면 3개월이니까 앞에 하신 분들 전부 다 3개월 합격했다고 그랬죠? 3개월. 있다. 그래서 일단 스타디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디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포켓 여기 보면 이제 월간 안전. 제가 월간 안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개월이죠? 여기는 또 4개월이네. 그죠? 129회.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1.5개월. 보셨죠? 1.5개월. 4월 2일 날 등록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사이클 다 안 들었죠. 그렇죠? 보통 제가 3개월이 한 사이클인데 1.5개월. 그래서 이제 포캠을 참여했습니다. 포캠. 이제 포캠은 뭐냐면 이제 답안만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도 답안을 못 쓰는데 포캠을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계셔서 참석을 하고 했더니만 어쨌든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짧게 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보다. 그래서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죠? 아침에 아니면 이제 퇴근할 무렵에 이제 한번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합니다. Q&A입니다. 자, 이제 공부. 내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앞에서 얘기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씁니까? 그래서 난 정규반만 듣고 이번 사이클은 정규반만 듣고 다음 사이클에 내가 실전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반도 정규반 많고 실전반 안 합니다. 예? 근데 다 해야 된다. 더 해야 될 게 실전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못했다,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시험 당연히 암기가 안 되죠. 돌았으면 까먹는데 여기 전부 20대 분은 오늘 안 보이는데요. 20대 분은 한두 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대 한 30%, 나머지는 40, 50대. 그렇죠? 실제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외우나 쉽지가 않죠. 외우는 순간 어떻게 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안 되는데 외우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오늘도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정규반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는 혼자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공부한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근데 도서관에 공부가 되나요? 지금 이제 아침에 나오실 때는 보통 뭐 6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준비해서 나오십니다. 도서관에 가면 오전 동안 집에 있다가 오후에 도서관 가다가 졸다가 집에 옵니다.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온다. 그냥 놀러 나오는 겁니다.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그렇죠? 혹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하고 소주 한잔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합격이 된다. 그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울기술사고는 기술사입니다. 그렇죠? 뺍니다 이제 술사. 그렇죠? 술 많이 먹는 분이 합격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맹수면 물론 요즘에 이제 커피도 많이 드십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혼자 이제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학원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열심히 답안을 다 썼다. 이번에 합격이다. 그렇죠? 근데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건 이제 몇 번 보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험 잘 본 거하고 실제 채점자가 좋아하는 답안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제 시험 잘 봤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나요? 외워서 쓰신 분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외운 게 다 나왔습니다. 공부한 거 다 나왔는데 실제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위주의 답안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저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듣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썼던 문제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몰라서 쓴 부분은 오히려 점수가 많이 나와서 합격하는 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시험은 나랑 관련이 없구나.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포기를 합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은 합격할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한 거 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첫 학원 등록한 여기 이제 계십니다. 첫 학원. 그렇죠? 그래서 1% 5%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합격하면 됩니다. 그렇죠? 옆 사람도 필요 없고요. 내가 합격하면 됩니다. 자, 공부, 기억력이 안 좋다, 공부가 안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아점 1.5개월 합격한 사람은 공부 시간이 많아서 합격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부량이 절대 합격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합격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냥 학원에 나오셔서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멀거나 또 그 출퇴근에 시간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순간 출퇴근에 대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가 출근을 했다라면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비록 졸거나 하더라도 그렇죠? 그 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 되죠? 한 2시간은 됩니다. 보통. 그렇죠? 서울 시내 보면.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합격하신 분 중에 이제 멀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합격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아침에 KTX 타고 오셔가지고 8시 이전에 학원 오셔서 갑니다. 그리고 KTX 7시 끝나고 KTX 타고 가시면서 KTX 안에서 본인이 오늘 서술한 답안을 다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타디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퇴근해서 놀고 있는데 이분은 KTX 타고 가면서 정리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분이 집에 갔다면 했을까요? 아니죠. 안 하죠. 그렇죠? 가족과 함께. 근데 그 가는 순간에 나름 다 정리를 해서 답안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한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답안 작성 방법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답안 작성 요령에도 이제 반영이 돼 있지만, 자, 앞에서 기술사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두 번째,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하자. 제가 오늘 이제 뭐 2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언제를 목표? 이제는 133회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뭐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3번 만에 합격해야지. 그러면 3번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차라리 요번 합격하고 안 되면 다음을 원하면 되죠. 매번만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험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번 시험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부분, 채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안 틀을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학습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선별적으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 좀 이제 몇 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죠? 고득점 답안에 대한 고민을 하자. 답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합격이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죠? 복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기. 그래서 지난번 시험을 아직까지 복기를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가 왜 안 됐는지를 다음 시험에 안 된 이유를 개선을 해야지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가 하나를 공부를 했으면 그렇죠? 하나를 공부했으면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외웠다. 나는 다른 이거는 절대 안 까먹는다. 하면 이거는 최소 5개에서 10개 문제의 답안에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한 문제만 공부해서 한 문제를 끝낼 것 같으면 여러분 1000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1000문제. 그렇죠? 그래도 합격을 보장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한 문제 공부해서 10개를 활용하면 몇 개 하면 될까요? 100개를 하면 그렇죠? 1000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 어차피 제가 내드린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나온 순간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내가 뭔가를 또 다른 걸 찾아서 공부하고 새로운 거를 뭐 찾아서 공부하는 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건설 관련법 그렇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불합격 이유는 뭐다? 채점자 의도를 파악을 하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는 답안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절대 합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격 비율은 뭐죠? 답안 틀입니다. 그렇죠? 공부량이 아니라 얼마나 채점자한테 맞는 답안 틀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채점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연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연습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 과정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답안에 채워 넣으시면 된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공부 방향이고 합격 비결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학원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학원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방 놓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생각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사람하고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학원 가방 놓으시고 나가서 커피 한 잔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밥 먹고 실전 문제 참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나오셔야 됩니다. 일요일 날. 집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집에서 학원 가서 공부가 됩니까? 도서관 가서?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끊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포커스 캠프도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스터디. 제가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스터디를 해드립니다. 또 기존에 계신 분도 스터디를 해서 꼭 스터디를 안 하면 나랑 맞는 사람끼리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시험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133회 그렇죠? 90일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한 50일 남고 이제 30일 남습니다. 이때가 이제 시험 신청입니다. 점점 이제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은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시간에 합격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실전, 나머지 이제 스타디 부분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부분을 지켜서 133회는 그렇죠? 합격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합격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이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